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브리오슈 빵으로 프렌치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브리오슈 식빵은 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프렌치 토스트 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준비 재료는 우유, 생크림, 계란, 가염 버터 필요하고요. 꼭 브리오슈 빵이 아니어도 식빵으로 해도 괜찮고요. 바게트 빵으로 해도 맛있습니다. 근데 브리오슈 빵으로 하는 게 제일 맛있긴 해요. 우유, 계란, 생크림 같이 섞어 주시고요. 버터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우면 녹으니까 그것도 같이 마지막으로 섞어 주시면 됩니다. 이제 준비는 다 된 거예요. 계란물을 다 만들었으면 저는 오븐 트레이 같은 저런 넓적한 데에다가 계란물을 붓고 브리오슈 빵을 넣어서 이렇게 적실 거예요. 식빵을 어느 정도 다 올리고 충분히 계란물에 그 빵이 적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브리오슈 빵 자체가 이렇게 조금 흐물흐물 돼가지고 이렇게 뒤집으실 때 처음에는 손으로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계란물이 먹으면 이 빵이 금방 찢어지니까 저런 후라이팬 뒤집개나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조심히 뒤집어 주셔야 돼요. 어느 정도 계란물이 적셨으면 저는 하루 정도 냉장고에 보관 후 그 다음날 먹을 겁니다. 이거는 하루 전날 안 하고 3-4시간 전에 해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저녁에 그냥 해놓는 걸 추천드려요. 위에 랩으로 살짝 덮으신 후 냉장 보관한 다음 그 다음 날입니다. 코팅팬이 없어가지고 이 파니니 기계가 이렇게 평평한 게 있어서 여기다 한번 구워 볼게요. 버터는 발열점이 낮아가지고 탈 수 있으니까 저는 오일로 살짝 이렇게 코팅을 해줬습니다. 냉장고에 하루 있었던 이 브리오슈도 잘못하면 부서져요. 그래서 꼭 이런 후라이팬 뒤집개로 꺼내주셔야 돼요. 중약불로 해서 어느 정도 구워진 브리오슈를 이렇게 뒤집으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죠? 빵이랑 생크림이 속 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저게 돼 있어가지고 중약불로 해서 조금 오래 익혀주셔야 돼요. 다른 프렌치 토스트보다 조금 번거롭긴 한데 이렇게 한번 드시면 아마 외식은 안 하실 거예요.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던 이 소세지 한번 구워 볼게요. 저는 이 소세지가 조금 짭조름한데 저는 맛있었어요. 되게 탱글탱글하고 치즈가 안에 들어있지만 그렇게 느끼하지 않으면서 제 입맛에 맞고요. 재구매 의사는 당연히 있고요. 가면은 좀 여러 개 사다가 쟁여놓을 생각입니다. 소세지는 칼집만 내서 살짝 구워줬고요. 이 프렌치 토스트는 마지막 위에 저기다 이렇게 설탕을 뿌려가지고 한 번 더 구워야지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버터와 시럽을 막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막 하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버터가 살짝 녹았을 때 이 시럽과 이 프렌치 토스트의 촉촉함과 이렇게 같이 먹으면 저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보기에도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이죠? 진짜 부드럽고 촉촉한 프렌치 토스트였습니다. 그 소세지는 조금 짭조름하지만 되게 탱글탱글하고 맛있는 소세지예요. 요즘 물가 올랐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알디 근처에 계시면 이 소세지랑 이 브리오슈 빵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추천합니다. 프렌치 토스트 해먹고 남은 브리오슈 빵이랑 소세지 저번에 알디에서 구매한 이 치즈로 소세지 빵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저는 브리오슈 빵 3장 했고요. 이 밀대로 이렇게 빵을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또 밀대가 없어가지고 텀블러로 밀었습니다. 브리오슈 빵을 저렇게 납작하게 한 다음 빵에다가 이 소세지를 넣어서 구울 건데 소세지를 살짝 한번 익혀 주셔야 돼요. 요 스위스 치즈는 알디에서 처음 구매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맛을 보니까 그 스위스 특유의 그렇게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짜지 않고 저는 맛있었어요. 요 소세지 빵은 벌써 2번째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만들기도 간단하고 빵 올리고 치즈 올리고 소세지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신 다음에 계란 입혀서 구울 건데요. 저 끝부분이 잘 안 붙으니까 계란을 이렇게 붙게끔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붙더라고요. 일반 식빵은 이렇게 잘 안 붙는데 브리오슈는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성형이 잘 되더라고요. 다 이렇게 예쁘게 성형한 빵을 계란물에 적셔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우면 끝입니다. 요거 만들기도 간편한데 요거 진짜 맛있어요.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요 소세지 빵도 중약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살살 돌려가면서 구워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계란물이 익은 게 겉에만 이렇게 타고 속에는 익지 않더라고요. 요 소세지 빵은 바로 먹어도 맛있는데 저런 트레이에다가 짝 한 김 식힌 후 잘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안 그러면 이렇게 겉에가 좀 살짝 부서질 수 있어요. 꼭 브리오슈 빵이 아니어도 냉동실에 있는 식빵 있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추천합니다. 다음은 랍스타 슈림프 아무튼 베이크 된 거 요거 그때 랍스타 없어가지고 대신 구매한 건데 요거는 뭐 간단하더라고요. 그냥 오븐에 굽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보니까 살짝 라자냐 같아요. 요것도 설명서를 보니 바로 자르지 말고 한 김 식히로 자르라고 돼 있더라고요. 저는 먹어보니까 랍스타의 향보다 약간 새우, 크림
이렇게 해가지고 그 라자냐처럼 그 안에다가 요걸 넣은 것 같아요. 약간 크림, 새우 뭐 이런 거를 조금 느끼하긴 한데 저는 괜찮았어요. 그렇다고 너무 맛있으니까 꼭 구매하세요 이건 아니고 그냥 요런 거 한번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서 한 번 정도는 드실만 한데 완전 추천해요. 너무 맛있어요. 그 정도는 아닙니다. 근데 저는 정말 가끔 한 번씩 사 먹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좋은 게 양이 별로 많지 않아서 딱 1인분 정도였습니다. 저는 요거는 추천해요. 요런 거는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보니까 이게 이태리 거더라고요. 이것도 이게 레시피는 간단해요. 사진에 보이듯이 밑에 토마토 소스 깔고 저 안에 이렇게 조개처럼 말린 저걸 위에 올려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됩니다. 설명서 보니까 저 안에는 리코타 치즈랑 뭐 다른 치즈 이렇게 해서 저 파스타 면으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. 요거는 오븐에 구울 때 호일로 꼭 위에를 감싸야 됩니다. 제가 중간에 이걸 벗겼더니 위가 조금 다 말라 있어서 맛이 없더라고요. 그러면 겉에가 약간 조금 딱딱한 느낌이 보이시죠? 저거 제가 중간에 호일을 벗겼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조금 묽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. 이게 오븐에 들어가니까 토마토 소스가 이렇게 조금 마르더라고요. 파스타 하면 이렇게 기다란 면 그런 것만 먹어봤지 이렇게 동그란 거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. 근데 좀 맛있었어요. 맛은 되게 메시 포테이토 그런 감자 맛도 나고요. 근데 감자는 안 들어있다고 써 있어요. 아무튼 저는 이거 맛있었어요. 생긴 것도 좀 특이하지만 맛도 이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하니 괜찮았어요.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제 마지막으로 편스토랑에 나온 류수영 갈비치킨 한번 해볼게요. 닭은 저는 딱 반만 사용했습니다. 닭을 깨끗하게 한번 헹궈 주신 후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이 삼덕가위로 저 발목 있는 데 있죠. 저거를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. 이렇게 해야지만 익었을 때도 뭐 이렇게 살이 올라가서 먹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렇게 끝부분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잘라주시고요. 손질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웠어요. 삼덕가위가 진짜 가위가 잘 들긴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달궈진 팬에 닭다리를 구워 볼 건데요. 류수영 씨 그 레시피에는 코팅팬으로 요리를 해서 기름을 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저처럼 이런 무쇠팬을 사용하시면 꼭 기름을 한 바퀴 둘러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달궈진 팬에 닭다리를 이제 올려 놓을 건데요. 다른 고기에 비해서 닭다리가 이 무쇠팬에 잘 달라붙어요. 그래서 충분히 후라이팬을 가열한 후 닭다리를 올려주시고요. 닭다리를 올려놓고 처음부터 막 뒤적뒤적거리면 안 돼요. 이 닭다리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 금방 달라붙어서 닭다리가 어느 정도 익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.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. 이 류수영의 갈비치킨은 레시피가 정말 간단하고 진짜 맛있는데 이 닭다리 굽는 게 조금 일이에요. 고기를 중간에 칼집을 내줘야 되는 걸 깜빡해가지고 지금 가위로 칼집을 좀 내줬습니다. 고기는 다 익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집게로 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저 이렇게 뒤지개로 제가 좀 이렇게 밀면서 닭을 떼어냈어요. 먼저 설탕으로 고기에 단맛을 입혀주신 후 원래 레시피에는 생강이 들어가는데 제가 생강이 없어서 그냥 대충 했습니다. 양파, 마늘, 파를 넣어주신 다음에 매운 고추도 넣었어요. 이제 양념할 건데요. 간장을 닭고기 위에 바로 넣지 말고요. 저 후라이팬에 모서리에다가 한번 바글바글 끓인 후 닭고기에 이렇게 버무리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. 굴소스 한 수저 넣어주신 다음에 구운 닭다리와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요. 제가 되게 센 불에 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양념이 뻑뻑해 보여가지고 저는 물을 살짝 넣어줬어요. 근데 원래 레시피에는 물 넣는 게 없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물엿이 한 3수저인가 4수저인데 저는 한 바퀴 했거든요. 근데 단 거 싫으신 분은 물엿 양을 좀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좀 달더라고요. 좀 전에 물을 넣었더니 물이 좀 자박자박 있어서 한 1분 정도 살짝 졸여줬어요. 그러니까 딱 알맞게 간이 뱄더라고요.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. 그 편스토랑에서 류수영 씨가 저 닭다리에다가 저거 파를 올려가지고 밥에다 먹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.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긴 하네요. 인정. 이거는 정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닭다리가 아니어도 윙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. 코스트코에 파는 정육 닭 있죠? 그걸로 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류수영의 간장치킨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정말 추천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